안녕하세요. 스팀21 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부 동기부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다. 강제로 시키면 오히려 반발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아이가 자발적으로 공부할까? 오늘은 바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잡한 이론 대신에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팁과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동기부여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게 재미있어서 스스로 공부에 몰입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위해 체력 관리도 해야 되니까 연습을 열심히 한다 라는 게 내재적 동기라고 볼 수 있고요. 보상이나 칭찬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행동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오르면 게임 시간을 늘려주자는 조건을 거는 경우 이것이 외재적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보상이 사라지면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아이가 스스로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내재적 동기일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재적 동기가 생기기 어렵다면 소소한 보상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점차 아이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꾸준히 쌓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오늘 단 10분이라도 문제집에 앉아 스스로 문제를 풀었다면 부모님께서 오늘 10분 동안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서 정말 기특해 라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세요. 이런 작고 반복되는 성공 경험이 아이에게 내가 해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제 자녀 연령에 따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전략을 한번 나눠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은 재미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를 스탬프 찍기 미션처럼 게임화해보세요. 문제를 풀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주는 방식이면 아이가 놀이처럼 느끼면서도 문제 해결에 도전할 수 있겠죠. 초등학생은 한 번에 오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15에서 20분 정도 집중 후에 5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실제로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이나 목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는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체크하거나 목표 달성 시에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진행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보세요. 잘했네, 이번엔 스스로 끝냈네, 정말 대단해 라고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건 아이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이 되어서 작은 성공을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두 번째는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은 이 공부가 어디에 쓰일까라는 궁금증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네가 꿈꾸는 직업에서 수학이나 과학이 왜 중요한지 같이 얘기해보자처럼 공부의 의미를 실제 진로나 미래와 연결시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정한 공부 계획을 일주일 동안 지켰다면 주말에 친구들과 영화 보기처럼 구체적인 보상을 준비해야 되고요. 다만 과도한 보상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가 스스로 동기를 가질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 계획 어떻게 세워볼래? 라는 질문으로 아이가 직접 계획을 세우게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직접 시간표를 정하고 계획 후에 피드백을 나누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 성적이 예상보다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는지 어디가 어려웠는지 같이 얘기해보자 라는 것처럼 과정에 집중하는 대화를 나누면 아이가 다음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스마트 목표 설정이라고 아시나요? 스마트 목표 설정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씩 영어 단어 10개 외우기, 이렇게 구체적인 거고요. 그 다음엔 측정 가능한,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단어 테스트를 해서 외운 단어 수를 확인하기처럼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달성 가능해야 되고요. 한 달에 1000개처럼 과도한 목표 대신 하루 10개씩처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필요한 단어 라는 것처럼 공부의 필요성을 아이가 느낄 수 있는 목표여야 되고요. 꼭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을 줘야 됩니다. 오늘, 내일, 이번 주 같이 명확한 기한을 설정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오늘 해야 할 공부 목록을 직접 작성하고 완료할 때마다 체크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성취감을 좀 실감시켜 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 오늘 공부해 보니까 어땠어? 어려운 점은 없었어? 뭐 이랬으면 단어 외우기가 좀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럼 내일은 어떤 방식으로 해볼까? 요거를 플래시카드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면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 하면 혼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도한 보상, 그다음 무리한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은 흔히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인데요. 가능하면 작은 보상, 그다음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녀 공부 동기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동기부여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준에 맞춘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실천 팁까지,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까지를 좀 얘기를 해드려봤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포인트는 강압보다는 공감, 막연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단기간의 성적보다는 꾸준한 습관 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방법 중에 한 가지라도 일단 실천에 옮겨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와 함께 오늘 할 공부 목록을 만들어 본다거나 이번 주 목표를 작게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성공이 작은 것들이 쌓여야 아이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얻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고민 사례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다른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